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 3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 계정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트윗이 뜨면서 8,116만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SEC 공식 X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게시물이 업로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은 해킹이 아니라 SEC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 발표문이 실수로 미리 공개가 된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이라면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가 해킹범들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텐데 굳이 승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리플 CLO는 SEC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4일 이내에 사이버 보안 위협을 평가하고 또 식별 및 예방하는 프로세스 관련 설명과 그리고 사고 성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SEC가 투자자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지난해에 올렸던 트윗, SEC에 대한 정보는 SEC 이름으로 된 것만 믿으라고 했던 내용을 재포스팅하면서 너무 웃겨서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SEC가 조만간 관련 기관에 협력을 해서 이번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수수료가 바쁘게 제출되었습니다. 아마도 각 신청 기관들은 유입 자금 그리고 운용 자금 안에서 경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과 금액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이로 인해서 해당 기관이 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온 수수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자체는 다른 ETF 상품들에 비해서 아주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대부분의 신청 기관들이 제시했던 0.2% 안팎의 수수료는 세상의 모든 ETF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위 20%에 해당하면서 또 운용 자산만 840억 달러에 이르는 두 개의 가장 큰 금 현물 ETF보다도 운용 수수료가 적은 셈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꼼꼼한 투자자라면 ETF가 아니라 그냥 현물 비트코인 그 자체를 투자했을 때의 수익과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신청 기관들이 이렇게 작은 수수료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금 유입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또 초기에 경쟁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신청 기관들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한 한정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력 IT 매체 테크크런치 소속 기자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중에 한 곳인 발키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본인에게 이더리움 혹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XRP 현물 ETF가 이더리움보다 먼저 출시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XRP 현물 ETF가 먼저 출시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에 대한 신청이 필요할 텐데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재 이더리움 ETF는 신청이 된 상태이고 XRP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섣불리 가지시는 것보다 가지신다면 XRP 최종 판결이 있는 4월 이후에 그 시점으로 해서 가능성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약 53%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기대되는 호재들 때문인지 도미넌스가 조금씩 소폭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말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어쨌든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수익이 더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지금 자금을 옮겨야 하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가격 하락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그나마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현물 ETF 호재거리로 이더리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이 많이 빠졌지만 비트코인 상승장의 어느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도 장이 오는 만큼 중요한 것은 펀드멘탈이 튼튼한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빠졌을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하락은 바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조금 상반되기는 하지만요. 이런 상반된 현상은 호재로 인해서 한정된 자산을 유입해야 할 때는 자산의 이동 성격이 있지만 공포감이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자산을 동시에 빼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때까지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의 경우는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XRP 투자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에게도 그만의 호재, 또 최종 판결이라든지 코인베이스 관련 청문회 결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떨어진 만큼 또 남들보다 더 회복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